1931년 2월 20일 87년 전 오늘 수학자 존 밀너가 태어난다. 어떤 학생이 수업시간 칠판에 적힌 교수도 풀지 못한 난제를 숙제로 착각해서 풀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존 밀너였습니다. 존 밀너는 미국의 수학자로서 다양한 이론에 대한 업적과 수많은 수학 저서들로 유명합니다. 밀너의 저서들은 수학책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본보기로 많은 사람이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1962년 필즈상을 받았는데요. 필즈상은 국제수학연맹이 세계수학자 대회에서 40세가 되지 않은 수학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그만큼 이 상은 수학자들에게는 가장 큰 영예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는 7차원 공간의 다양체적 성질, 즉 7차원은 다른 차원과 달리 다양한 미분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증명했고 7차원 구면체에 다른 차원과 구별되는 희한한 매끄러운 구조가 있다는 정리를 완성했습니다. 그 정리로 미분 위상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필즈상뿐만 아니라 미국 국가 과학 메달과 수학 연구에 관한 스틸상, 인류의 이익과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울프상, 수학계의 노벨상인 아벨상까지 모두 받은 수학자가 되었습니다. 1938년 2월 20일 80년 전 오늘 아닉테의 한국 환상곡이 더블린에서 초연된다. 아닉테는 평양 출신으로 해외에서 주로 활동한 음악가입니다. 1921년 중학생 때부터 도쿄 음악 유학을 시작으로 대학은 미국에서 유학했으며 대학원까지 마친 후 1936년 처음 유럽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때 아일랜드,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지휘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 세계는 전쟁이 시달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1944년 파리에서 베토벤 축제 연주회를 마지막으로 중립국인 스페인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그의 대표작 한국 환상곡의 악보를 완성했습니다. 그때 쓰인 것이 한국 환상곡의 가장 오래된 악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환상곡은 애국가의 기초가 된 약 20분 정도의 관현악과 합창으로 구성된 단일악장의 관현악곡입니다. 이 곡은 1938년 2월 20일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초연되었으며 오랜 보완을 거쳐 1958년 완성된 곡이 미국 할리우드에서 연주되었습니다. 한국 환상곡은 국가와 민족을 주제로 하기 시작했던 독일 후기 낭만파의 양식을 기조로 후반부의 합창 부분은 지금의 애국가와 같은 가락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만세 만세의 가사로 격양과 고조를 이루며 곡은 끝이 납니다. 이 곡의 줄거리는 태고의 민족의 탄생과 유구한 역사 그리고 외적 침략의 항거에 독립하여 광복을 이룬다는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한국의 고무적인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61년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KBS 교향악단이 처음 연주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중국, 일본, 미국, 남미 등에서 연주되었고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노래하는 한국 음악의 국제적 선양이라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1967년 2월 20일 51년 전 오늘 커트 코베인이 태어난다. 커트 코베인 1967년 2월 20일생 94년 27세 어린 나이에 사망한 너바나의 멤버입니다. 너바나는 미국의 유명한 얼터너티브 록 밴드입니다. 너바나는 87년부터 활동했지만 큰 인기를 끄는 밴드는 아니었습니다. 1991년 네버마인드에서 배출된 싱글 앨범이 대성공을 이뤄 한순간에 스타가 되었고 그 이후로 대중과 매체는 너바나에게 X세대의 대표 밴드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커트 코베인은 세대의 대변자로 불리는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너바나의 보컬리스트 겸 기타리스트였던 커트 코베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너바나로 활동할 당시 1980년대 후반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기 시작했는데요. 그땐 이 병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 치료가 힘들었습니다. 커트에게 있어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갖게 된 건 언제 찾아올지 모를 고통스러운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는 척추측만증도 앓고 있었는데요. 두 가지 만성질환이 우울증과 섞이게 되자 그의 육체로 인한 좌절감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체적 고통과 자신의 유명세, 그리고 대중에게 보여줘야 할 이미지, 그리고 더해서 언론은 아내를 둘러싼 지나친 관심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힘겨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1994년 4월 8일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시애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권총으로 스스로를 쏴 숨을 끊었습니다. 27세라는 어린 나이의 죽음에 대한 정황은 타살설, 배우자의 불륜설 등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너바나의 활동은 중단되었지만 너바나는 데뷔 후 전 세계에서 7,500만 장의 음반을 팔아 역대 가장 많은 음반을 판 밴드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너바나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